다 확인됐고요. 교재는 333페이지. 여기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었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세법이잖아요. 부가가치세.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아야 돼요? 매입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매출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 쪽은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좀 포괄적이어야 많이 걷어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정확해야 돼요. 왜냐면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제가 봤을 땐 거의 100% 99.9%는 세금 내고 싶어요? 솔직히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죠. 안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기에도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걸 많이 만들려고 회사들이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요? 기왕이면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니까. 그건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금 내는데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 세금을 안 내면 내가 그만큼 더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입세액은 적어야 돼.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좀 정확하게 적어놔요. 근데 매출은 많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얘만 세금 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TV나 그런 데 보면은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냐, 왜 걷어가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왜요? 이거 안 주면 내가 그만큼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걸로 봤을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야만 나라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위에 333페이지 위에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증빙. 근데 증빙이라고 쓰고 어떻게 있냐면 증명서류라 그래요. 그래서 증명서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증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안 해줘요. 그냥 다 안 해주고 요 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떠면 안 되냐면은 영수증 들고 와갖고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꼭 요 증빙 들고 가서 요거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증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 교재 333페이지 1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그래서 일단 뭘로 받아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거래를 하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거래처랑 싸웠어. 내가 물건을 샀는데 거래처랑 싸웠는데 거래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나 너한테 죽어도 세금계산서 안 줄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물건 팔고 더 이상 전화를 안 받아. 잠적해버렸어. 이런 특이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산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빼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샀으니까. 근데 이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은 인정을 국가가 안 해주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무슨 신고하냐면 나 분명히 쟤네 회사랑 거래해서 물건도 받고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하면은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 10만 원 이상의 거래여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증빙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예. 그래도 그런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신고하시면 뭐 하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으세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 알고 계세요. 공부하실 때 신용카드라고 나오면 직불카드. 우리 직불카드가 체크카드예요. 그 다음에 저거 현금, 영수증 요런 애들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세법에서 신용카드가 어쩌고 저쩌고 체크카드가 어쩌고 저쩌고 현금 영수증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냥 신용카드 내용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직불카드, 우리가 체크카드라고 얘기하는 거 직불카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요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내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에는 현금 영수증하고 내용이 없지? 그러면은 거기 신용카드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놨어요. 법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셔야만 국가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홍보 많이 하잖아요. 현금으로 쓰면 영수증 받으래요? 현금 영수증 받으래요? 현금 영수증 받으래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1월 달에 연말정산 배우는데 연말정산 할 때 신용카드 공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카드 쓴 다음에 카드 내역 관련된 거 회사에다 제출하잖아요. 요즘에 뭐 국세청에서 다 뽑으면 되긴 하지만 이 신용카드 공제가 왜 나왔었냐면은요,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이런 신용카드 공제가 없었던 시대는요, 대부분 다 현금으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현금의 일부를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현금은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현금에 이름 안 써져 있잖아요. 이거 누구 현금이야? 이렇게 잡기가 어떻죠? 어렵죠.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세금을 많이 못 걷어들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판 거는 맞아. 식당을 하니까 음식을 팔았겠죠. 근데 그 많은 식당을 정확하게 얼마 팔았다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근로자분들한테 유혹을 하는 거죠. 카드로 쓰면 세금 덜 내게 해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뭘로 긁죠? 카드로 긁죠. 그럼 카드로 긁으면 카드 회사에서 데이터를 모아갖고 다 국세청에다 넘겨줘요. 그럼 만약에 카드로 1년에 1억 원어치 팔았어. 그러면 1억 원 팔았다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국세청으로. 그러면 국세청은 이제 그 데이터 가지고 뭐 거두면 돼요? 세금 거두면 되겠죠. 뭐 개인이 신고하긴 하지만 그거 관련돼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드 공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현금으로는 얼마 팔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으로도 팔면 현금 영수증 끊어주죠. 내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현금 영수증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영수증 데이터가 또 국세청 서버로 넘어가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요 식당이 카드로 얼마 팔았는지 현금으로 얼마 팔았는지 어느 정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실제는.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자한테 조금 빼주고 그 다음에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다 뜯어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요 제도가 생긴 겁니다. 영수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건 지우고. 그 다음에 거기 334페이지 의제 매입세액의 별표 하나예요. 여기도 주로 세법에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세무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제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간주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간주나 의제라고 나오면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거 나중에 세무 때 따로 외울 거예요. 회계 때는 안 외워요. 회계 때는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할 때는 면세의 원재료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공해서 팔면은 과세가 되는 업종들, 요런 업종들에게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매입세액이 아닌데 인정을 해주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식당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이 삼겹살 집을 해요. 뭐 한다고요? 삼겹살. 삼겹살 팔죠? 삼겹살 면세예요. 그 다음에 삼겹살만 팔아요? 아니죠. 삼겹살 시키면은 야채도 갖다 주잖아요. 야채도 면세예요. 그리고 만약에 밥도 서비스로 줘. 쌀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반찬도 대부분 야채 갖고 만들잖아요. 야채는 대부분 다 뭐예요? 면세야.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식당에서 팔게 되면 뭐가 돼요? 과세가 돼요. 이거를 그냥 냅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는 건 면세니까 뺄 게 없어요. 근데 팔면 과세니까 세금을 뭐 해야 돼요? 많이 내야 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참고로 저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네, 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집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세금 올리면 네, 월세나 전세나 이런 가격이 뭐 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세금을 내가 많이 내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돈으로 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살아가는데 식당 필요하잖아요. 그럼 식당의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면 망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망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왜요? 장사가 안 돼서. 근데 왜 장사가 안 되냐면은 저부터 해갖고 나가서 먹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나가서 먹다가 전염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난리 칠 때마다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덜 돌아다니게 되니까. 내가 이게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나가요. 근데 여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대표적인 게 식당이잖아요. 식당 안 가면 집에서 해 먹지. 아니면 포장해다 먹지. 배달해다 먹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게 돼. 그럼 장사가 안 그래도 안 되던 데야. 그러면 더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저도 뭐 식당은 아니었고 호프집에서도 알바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골목 식당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거는 왜 망하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해도 내가 먹기에 되게 맛있어. 그래도 소비자가 먹었을 때 감동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맛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랑 남이 맛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참고로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서 매운 음식 맛있대. 저는 매운 음식은 저한테는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근우가 맛있다라고 해도 나한테는 맛없는 음식인 거예요. 그런 니즈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백종원 씨가 그런 건 되게 잘 잡는 편이잖아요. 요 정도 음식 마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일 것이다. 이런 건 확실히 그분이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돈 버는 거예요. 사업하면.
네, 뭐 그런 걸 둘째치고. 그래서 요렇게 냅두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려면은 세액이 생겨야 돼요. 네. 그래서 가짜 매입세액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가격을 뭐 하기 위해서요? 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앞에 보시면은요. 요거는 나중에 외울 거예요. 세무 때. 그래서 요거 세율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세율을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2분의 2. 원칙은 102분의 2고요.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은 104분의 4. 이거는 335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시험 2월 달에 보죠. 언제 본다고요? 2월 달에 봐요. 2월 달까지는 2021년도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원서 접수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은 시험에 떨어졌거나 그러면 4월 달에 봐야 되잖아요. 4월 달에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법 바뀐 거. 네. 그래서 거기 335페이지에도 위에 보시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보이세요? 2월 달 것까지는 요게 적용인데 4월 달에는 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 요만큼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원래는 안 빼주는 건데 이만큼 빼주는 거예요. 근데 왜 빼주냐면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무조건 너는 세금 많이 내. 이래버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100%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상을 줘야 돼요. 표창장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수업하면서 항상 그 생각으로 해요. 다 만족은 못 시켜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7, 80% 만족하면은 내가 그거 한 거 아닌가, 성공한 수업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00%다 만족시킨다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보시면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농어민들이 이렇게 물건 이런 거 막 그 뭐냐 농수산물 재배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귤 버리는 거. 제주도에서 귤 버리는 거 나왔어요. 왜냐면 귤은 생산이 되게 많이 됐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리고 너무 풍년이 나와도 문제예요. 풍년이 돼도 문제고 흉년이 돼도 문제입니다. 흉년이 되면 왜 문제냐면 팔 게 없어. 그래도 문제인 거고 풍년이 되면 뭐가 문제예요? 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은 많이 팔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풍년이 되면은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산지에서 버려버려요. 땅에다 묻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걸 다 내보냈다가 그 농어민 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대 있잖아요. 요만큼은 받아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어.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파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요번에 또 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농어민 분들의 가장 문제는 판로예요.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판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제조업한테 야 너네 물건 필요하잖아. 수입해서 쓰기도 하지만 만약에 국산을 써야 돼. 그리고 만약에 1차 생산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떡을 만드는 회사야. 그러면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쌀은 농어민분들한테 사. 그러면 혜택 줄게. 그 혜택이 뭐예요? 매입세액으로 빼줄게. 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제조업만 되냐면 제조업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음식점이 농어민한테 사는 건 인정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음식점이 뭐 어마무시하게 큰 데 아니고서 대부분 작은 데들은 사더라도 조금 사잖아요. 그래서 또 음식점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은 음식점들은 식자재 이런 거 유통해서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업체들한테 받아서 쓰면은 또 인정을 해줘요. 근데 농어민은 누구만 인정을 해주겠다? 제조업만. 그래서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면세니까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세무 때 외울 겁니다. 회계 때는 안 외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요 두 글자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의제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근데 가짜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그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전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활용. 또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죠.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적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하고 통일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이게 아직 많잖아요. 자원이. 그래서 뭐 자원으로 뭐 몇 조가 있네, 그런 얘기들도 실제 있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업체한테 뭐를 줘야 돼요? 혜택을 줘야 돼요. 왜냐면 재활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재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쓰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부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재활용되는 건 외국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중국에서 지금 안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 업체들이 요즘 죽으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재활용 가장 많이 받아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아예 올스톱을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힘들다라고 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야 그쪽 얘기고, 우리는 그냥 재활용하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337페이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별표 3개요. 요거는 조만간 외울 겁니다. 그리고 옆에다 요렇게 적어주세요. 불공.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불공의 뜻이 불공제예요. 그래서 안 빼주겠다. 근데 왜 안 빼주냐면, 아까 제가 이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라고요? 매입세액.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많아야 되는 거고, 왜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요게 많아야 되겠죠. 뭐가요? 매입세액이. 그러면 국가에서는 매입세액의 내용에 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불공의 첫 번째로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는 공제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이게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접대문화. 그래서 접대문화라고 들어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접대의 90% 이상은 무슨 접대예요? 술 접대예요. 네.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때 노력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를 만들었었냐면 문화 접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뉴스에도 몇 번 나왔어요. 막 접대하러 술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막 볼링 치러 가고, 같이 연극 보러 가고,
뮤지컬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너무 술만 먹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해라. 그러면 인정을 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좀 액션을 취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 이제 뭐만 먹고 있어요? 술만 먹고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만약에 요번에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걸 내가 갖고 가면 100억이야. 근데 그냥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밑작업을 하는 거죠. 막 뇌물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물건도 막 주고 해갖고 만약에 이거 얻어가는데 5억이 들었어. 근데 원래는 100억짜리 물건인데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억.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본청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하청에 재하청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억짜리 건물을 밑으로 줄 때에 만약에 90억에 줘. 그리고 90억에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를 밑에 사람들한테 80억, 70억 이런 식으로 지네들이 사이에서 떼어먹어요. 그래서 결론은 100억짜리 집이 나중엔 얼마짜리가 되어 있냐면 막 70억, 6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었을 때에 그 가격이 다 들어간 게 아니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엉망인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기 지방에서 건물 부시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잘못 부셔갖고. 근데 그것도 이제 하청에 재하청 줘갖고 원 가격보다 금액이 적으니까 싸게 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6개월 걸릴 걸 빨리 해갖고 3, 4개월 만에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날짜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돈도 결론적으로는 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유튜브 보다가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보고 나서 이건 잘못된 거네라고 느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건물 짓는 거 관련되는 거였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게 만약에 1년짜리래요. 그러면 6개월이나 8개월에 끝낸대요. 그럼 회사에서 보너스 준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로 듣고 있었으니까 저렇게 빨리 끝내면은 돈 받나 보다. 저런 일도 있나 보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렇게 지으니까 개판이지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원래대로면은 1년 10개월이 걸려야 돼. 근데 그거를 6개월 8개월 만에 했어. 그러면 우리 다 이런 건 알잖아요. 딴 건 몰라도 빨리빨리 해서 더 잘 될 확률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아요,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나와서 자기 돈 번 거 자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돈을 벌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개판으로 했을 거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나라 건물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청라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무죄로 끝났어요. 청라에서 원래 도면에는 철을 10개를 넣기로 했어. 근데 나중에 거기 이제 건설 쪽에 좀 관련되신 분이 거기 입주해갖고 알아봤더니 10개 들어가기로 한 게 6개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소송 걸고 난리 났었는데 무죄로 끝났어요. 왜냐면 안 무너졌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느 기자가 썼는데 그 얘기도 맞아요. 뭐냐면 새로운 공법, 뭐 신공법, 그래갖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지으면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대부분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요 회사 알아요? 부영건설? 여기가 주로 임대아파트 짓는 데거든요. 근데 피해야 되는 임대아파트 짓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영부영이라고 지어요. 왜냐면 대충 짓는 걸로 유명하대요. 근데 이게 또 어쨌든 건설회사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요? 정치인하고 다 연결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처남이 오후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는데 한때 여기 인천시청에 있었거든요. 그래 인천시청에 있을 때 저거 담당했어요. 인천시에 있는 모든 주차장 담당. 공영주차장 총관리 책임자였었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차장 지어서 기부채나 팔 테니까 나 주차장 건설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 이렇게 온대요. 왜냐면 그거
허가 안 나면 못 짓거든요. 주차장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오냐면은 주차장 지으면 대박이니까. 요즘 웬만한 주차장이 꽉꽉 차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고 차는 많으니까. 근데 꼭 전화 오거나 손잡고 온대요. 국회의원, 시의원, 막 이런 사람들 손잡고 오거나 연락 온대요. 오늘 누구 가니까 잘 부탁해달라고. 근데 그게 설마 그쪽만 그러겠어요? 비일비재 허겄지. 어쨌든. 네. 그래서 접대 문화 때문에 요거는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사업하고 관련 없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업무 무관 비용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실무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나중에 회사 취업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장님이 있어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깜장 봉투를 던져주고 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본인 집에서 쓴 영수증이 있어요. 이거 왜 던져주고 가냐면은 회사 비용 처리하라고. 왜냐면 비용이 늘어나면 세금을 덜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쓴 거잖아요. 업무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거를 업무하고 관련 있게끔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 기숙사가 있어. 근데 기숙사에 세탁기가 있네? 근데 영수증 봤더니 슈퍼타이야. 그러면은 회사 기숙사 세탁기에서 사용한 슈퍼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꾸며요. 그리고 만약에 사장님 집이 회사에서 가까워. 근데 가족들끼리 삼겹살을 10만 원어치 먹었네? 그럼 그건 뭘로 둔갑하냐면 직원들 회식으로. 근데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회사는 인천인데 사장님은 강남 살아. 그러면 강남에 돼지고기 10만 원어치 먹으러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 부근에도 삼겹살집 많은데. 요렇게 좀 애매한 건 안 해주는데 그냥 만약에 사장님 집이랑 회사랑 가까워. 그래갖고 뭐 밥 먹었대. 그러면 회식비 이런 식으로도 가짜로도 처리를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덜 내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돼야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끝으로 봐서는 국가가 잘 돼야 좋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일하는 데가 잘 돼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일하는 데가 내일 문 닫는데 그러면 난 내일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제 업무 무관 비용도 업무 있는 것처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업무 무관 비용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338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1000cc 이하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1000cc까지를 무슨 차라 그러냐면은 경차라 그래요.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나라에 땅이 넓은 나라예요? 좁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좁은 나라예요. 근데 얘는 많죠. 승용차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걸 많이 타라 그래요. 1000cc 이하 차. 1000cc 이하 차를 경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레이, 모닝, 티코 막 이런 그 작은 차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을 뭐라 그래요? 경차. 그래서 국가에서 경차 관련돼서 혜택을 주시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뭐 통행료 반값, 그 다음에 뭐 주차비도 반값 해주는 곳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냐면은 땅덩어리 좁아. 기름도 안 나. 그러면 국가에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큰 차 끌고 다니라고 해요? 작은 차 끌고 다니라고요? 큰 차 말고 작은 차.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가고 있죠. 요즘에 그거 아세요? 경차 보는 것보다 외제차 보는 게 더 쉬워요. 옛날에는 외제차 보는 것보다 경차 보는 게 더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있긴 있는데 과거보다는 경차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간혹가다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을 때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경차는 경차가 아니래요.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경차에서 풀옵션을 하면 한두 단계 위에 급의 노옵션의 차를 살 수가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게 과연 경차냐 이런 식으로 저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차를 많이 안 타죠. 그리고 인승으로 치면 8인승까지가 8인승 이하까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형 승용차. 그리고 9인승부터는 승합차로 봐줘서
1000cc 넘어도 괜찮아요. 근데 무슨 차만 문제가 되냐면 승용차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승합차 9인승 넘는 것들은 여러 명이 탈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근데 이제 8인승 이하까지는 국가에서 1000cc 넘는 거 끌고 다니지 마. 작은 거 끌고 다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인승까지. 요거는 한 2, 3년 전에는 인승으로 안 냈는데 최근 시험에 낼 게 없으니까 요 인승 갖고 장난치더라고요. 그래서 인승도 나중에 외워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접대비했고 됐고, 요거 면세 관련 비용, 면세 관련 비용, 토지, 그리고 꼭 요게 나와야 돼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나중에 세금 계산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뭐냐면은요. 면세는 참고로 토지도 면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되냐면 면세는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니까 안 빼주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지도 않는데 빼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가 안 되는 이유는 쓸데없는 거야. 이거는 회사 좋은 거지 국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돼주고, 업무무과는 당연히 안 돼. 왜냐면 이거 된다 그러면은요, 모든 사장님들이 사돈의 8촌까지 모든 영수증을 다 끌어올 거예요. 왜요? 세금 덜 내려고. 근데 업무와 관련 있는 건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큰 차 타고 다녀라, 작은 거 타고 다녀라, 작은 차. 경차 타고 다녀라. 근데 몇 인승 이하까지요? 8인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세 관련된 거, 토지도 면세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안 되냐면 세금 안 내. 그러니까 안 빼줄 거야.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만 빼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불공 종류 잘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339페이지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별표 2개. 그래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이게 뭐냐면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우리가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서면 신고가 있고 전자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서면 신고는 종이로 갖다 대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 다음에 전자 신고는 뭘로 신고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냥 쓰세요 그러면 안 써요. 왜 안 써요? 이게 옛날부터 서면 신고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 새로운 게 좋은 게 있대. 그리고 그냥 쓰라 그러면 안 써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에서도 요 방식으로 했죠. 쿠팡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모든 업체들, 카카오톡도 했었고, 앞으로 이제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 이 방식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공짜로 줘요. 이거 쓰세요. 사람들 그냥 쓰라 그러면 안 쓰잖아요. 공짜로 줄게요. 그러면 쓸 확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래서 처음에 혜택을 받아. 열심히 써.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에서 봐서는 이만큼 사용자가 있으면은 이제부터 공짜로 줄 필요 없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돈 받죠. 나한테 받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 받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아요. 또 처음에 전자신고 만들어 놨는데 안 쓰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10,000원 빼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서면 신고 가려면 버스 타고 가거나 운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가서 내고 또 돌아와야 돼. 그러면 시간 들고 돈 들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얼마도 빼줘요. 10,000원도 빼주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서면 신고하실 때 주의사항. 서면 신고하실 때는 항상 두 부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는 제출용, 한 부는 보관용. 이렇게 두 부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부는 제출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 보관용에다가는 요걸 받아야 돼요. 도장. 왜냐면 내가 만약에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내가 냈다라고 하지만 그 세무서에서 옮기다가 내 것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만약에 잊어버렸어. 그러면 국세청에서 연락 와요. 세무서에서. 뭐라고 연락 오냐면 신고 안 됐는데요? 그렇게 연락 오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관용이 있어. 그럼 요거 들고 가면 돼요. 근데 그냥 들고 가면 인정 안 해줘요. 여기에 뭐가 찍혀 있어야 돼요? 내가 갔었던 날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건 자기네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은행에다가도 만약에 서류를 내야 돼. 그러면 그 기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발행해. 그리고 1장 내. 그리고 1장은 도장 받아. 그 다음에 보관해. 왜요? 은행에서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열받아갖고 은행 가서 뒤집어 엎을까라고 생각한 적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안 가져갔는데 자기네들이 4시 반인가 5시부터 입출금 맞추잖아요. 근데 10만 원이 빈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가져갔다는 거예요. 전화해갖고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가갖고 뒤집어 엎어버리려다가 참았는데 결론은 지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들이 입력 잘못해갖고 10만 원 빵꾸 난 건데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생쇼를 한 거죠. 거기 직원이. 그래서 내가 가갖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참으라 그랬고 참았죠. 제가 그런 거 하나 잘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갖고 나중에 혹시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거 그만두고 딱 2년 후에 전국에 있는 노동부서 돌아다니면서 다 엎어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당한 게 있어갖고. 진짜로. 내가 이거는 마음속에다가 꾹꾹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노동부가 갖고 뒤집어 엎어버리기. 나중에 혹시 뉴스에 제이모 씨 노동부에서 쌩 난리치고 있다 그러면 접니다. 근데 진짜 너무해. 공무원 분들 중에 너무한 사람들 많아.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아는데 제일 짜증 났었던 거는 내가 잘못한 거는 맞아요. 점 하나 안 찍었다고 서류 다시 뽑아갖고 그래. 네, 그날 집어 던지고 엎어버릴래다가 내가 직원이니까 참았지. 만약에 내가 사장이었거나 그랬으면 진짜 뒤집어 엎어버릴래다 참았어요. 점 하나 안 찍은 거 그래. 내 잘못이야. 근데 점 하나 안 찍은 것 때문에 다시 택시 타고 가갖고 그걸 다시 뽑아갖고 왈 정도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점 하나 볼펜으로 찍을 수도 있고 점 하나 없다 그래서 이게 인정 안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부터 해갖고 꽤 많아. 네. 그래서 항상 갑이 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을이 되면 별의별 일 다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이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서면 신고할 때는 두부에서 사인 이런 거 받지 마시고 도장이 제일 좋아요. 근데 도장 중에서도 어떤 도장을 받아야 되냐면 날짜 있는 도장. 그래서 대부분 은행이나 세무서나 이런 데 가면 다 날짜 있는 도장 찍어줘요. 그 사람들도 하도 많이 찍어갖고 서류 이렇게 주면 알아서 찍어줘요. 너무 많이 찍어봐서. 요거는 기본이니까 꼭 알고 계십시오. 네,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똑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하고 실기 아주 조금만 해볼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